정관용의 지금 이 사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 밴드 양반들의 리더 전범선 씨와의 만남 이어가겠는데요. 어제는 이 학창 시절 승부욕에 불타서 1등을 놓쳐본 적이 없다. 그리고 국제 변호사 되기 위해서 미국 아이비리그 입성하고 로스쿨까지 입학을 하고, 그런데 밴드 활동에 전념하고자 로스쿨의 길을 포기하게 된 그런 이야기 들어봤어요. 자, 그런데 이 전범선 씨는 이 음악 활동뿐이 아니라 인문사회과학 서점 운영, 출판사 운영, 또 동물 해방 운동, 얘기거리가 더 있죠. 오늘 마저 좀 말씀 듣겠습니다. 전범선 씨,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은 그 밴드 운영이 자기 주된 활동에 제일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죠? 네, 저한테는 제가 스스로 정체화할 때는 그런데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공연이 없으니까. 네, 일이 없으니까 다른 일들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코로나 오기 전에는 공연 같은 게 많았었어요? 상대적으로 더 있었는데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멤버 교체가 좀 있어서 그런 어떤 좀 과도기적인 시간을 좀 보냈고요. 최근에 들어서야 이제 멤버가 확정이 돼서 지금 이제 오랜만에 첫 음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곡은 직접 써요? 네, 원래는 전범선과 양반들로 활동했을 때는 제가 거의 다 썼는데 제 이름을 뺐습니다. 멤버가 바뀌면서. 그래서 양반들이 되면서는 좀 같이 협력하는 방식으로 창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작사, 작곡 본인이 과거에는 혼자 거의 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어디서 배웠어요, 그런 건? 음악 공부를 했어요? 어렸을 때 클래식을 약간 하긴 했는데 전문적으로 한 건 아니었고요. 로큰롤은 어떻게 보면은 좀 부딪혀 보자라는 마음으로 하는 음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냥 하면서 배워왔습니다. 그래도 작곡은 조금 전문적으로 배워야 되지 않아요? 또 하면서 배우는 게 또 비틀즈도 악보를 못 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만들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음반이 몇 집까지 나왔죠? 전범선 양반들 3집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전범선을 떼고 네네. 새 음반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고. 네, 완전히 새로운 밴드라고 생각을 하고. 새로운 밴드죠. 멤버가 다 바뀌었으면. 그렇죠. 네. 그래서 중고신이라고 하는데 새로운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방송 활동도 조금씩 하더라고요. 네, 틈틈이 기회가 될 때마다 역사 방송이나 이런 것들 나가서 말을 얻는 정도로 하고 있어요. 음악 방송에서는 아직 안 부르나요? 음악 방송도 하고 있습니다만, 예. 네, 최근에는 밴드 활동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예. 안 나간 지가 좀 됐습니다. 예. 그 과거에 그 공연은 주로 그러니까 인디 밴드로 소극장 위주의 공연이었었죠? 네, 주로 홍대에서 많이 활동을 그러니까요. 하잖아요. 그리고 페스티벌이나 단독 공연도 하고요. 불러준 데가 있으면 어디든지 달려갔습니다. 혹시 팬클럽 같은 것도 있나요? 공식 팬클럽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만들어주길 바란다. 네. 추구하는 음악은 계속 락큰롤이에요? 네, 저는 록큰롤밖에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여태까지는 좀 한국적인 록이 무엇인가 어떤 좀 고민이 많았던 것 같고 과거의 사운드를 좀 복귀하는 마음으로 많이 했다면은 요새는 좀 완전히 새롭게 기타리스트가 탈퇴해가지고 기타 없이 한번 록큰롤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고 있습니다. 훨씬 미래지향적으로 좀 가려고. 기타가 없는 로큰롤? 네, 이제 건반, 신시사이저 위주로 많이 연주를 하고 있는데. 전례가 있나요? 없진 않은데요. 좀 드물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새로운 좀 작법을 시도하고 있어서 여태까지 생각하셨던 양반들의 음악이랑은 좀 다른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네. 기대를 해보겠고요. 네네. 자, 이제 그 밖에 다른 활동들 얘기를 해봅시다. 네. 출판사를 차렸어요. 네. 그건 언제? 뭐 때문에? 그거는 제가 딱 제대하자마자인데요. 2018년 말에 어느 한 친구랑 얘기를 하다가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동물해방 운동, 비거니즘 운동, 채식 운동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런 운동을 한국에서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이 있었고, 그거는 미국과 영국에서 제가 철학사를 공부하면서 제 나름의 어떤 신념으로서 이제 가져왔던 것인데. 그럼 출판사 얘기 전에 이 얘기 먼저 해야 게 순서상 맞겠네. 그렇죠.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저 개인적인 신념을 어떻게 구현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식당도 하게 됐던 것이고, 그러니까 먼저 출판사도 하겠던 것이고. 동물해방 운동, 네네.
채식 운동 네.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제가 대학교 때 역사 전공이었는데요. 예, 예. 정확하게는 이제 뭐 서양 정치 철학사 주로 근대 정치 철학사를 공부하면서 뭐 자유란 무엇인가 뭐 이런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 그러다가 맞닥뜨린 책이 동물 해방이라는 호주의 철학자인 피터 싱어라는 사람이 쓴 동물 해방이라는 책이었어요. 그 전까지 저도 뭐 춘천에서 태어났으니까 닭갈비 많이 먹고 평상에서 한우 많이 먹고 뭐 미국에서도 고기 많이 먹고 예. 우유 먹고 계란 먹고 이랬는데 동물 해방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되게 명료한 논리에 제가 놀랐습니다. 동물들도 분명히 고통을 받는 것을 알고 있고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때리거나 뭐 죽이거나 하면 안 되는 이유가 고통을 주면 안 되니까 안 하는 건데 그걸 왜 동물한테는 적용하지 않는가라고 저한테 묻는데 제가 이제 할 말이 없더라고요. 어떤 철학적인 그 일관성에 제가 놀랐고 제 삶이 또 균열되는 어떤 경험을 했습니다. 저도 그냥 책 한 권으로? 그게 책 한 권의 힘이 저한테는 저는 그래요? 그래서 책의 힘을 믿게 된 거죠. 역으로는 그걸 읽고서 너무 좀 괴로워서 솔직히 이게 맞는 말인 건 알겠는데 그럼 내가 삶의 방향을 너무 많이 바꿔야 되잖아요. 먹는 걸 바꿔야 되는데. 먹는 것도 다 포기, 나의 즐거움을 포기해야 되고 예. 뭐 당장 뭐 입는 거, 먹는 것뿐만 아니라 뭐 화장품은 뭐 제가 많이 안 쓰지만 어쨌든 뭐 쓰는 거, 입는 거 다 적용되는 일이고. 그렇죠. 뭐 우유나 계란까지 안 먹으면 사실 진짜 먹을 게 많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정말 저도 막 반박을 하려고 막 노력해보고 막 어떤 토론회도 많이 가보고 그랬었는데 제 개인적인 어떤 생각 내에서는 좀 반박하기 힘들다. 그러면은 어쨌든 제가 이게 옳다고 믿으면은 거기에 맞춰서 저의 삶도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야, 대단하네요. 근데 그게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학생 신분은 어렵지 않았었어요. 이게 채식주의자에 대한 배려가 이미 좀 되어 있고 예. 학교 식당에서 밥 먹는 것도 큰 문제가 없었고 주변에 다른 채식주의자들도 많았기 때문에 아니 어렵다는 게 그런 환경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도 어려운 거지만 먹고 싶지 않았어요? 먹고 싶었죠. 그걸 극복하는 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한꺼번에 다 뭐 끊지 못했고요. 제가 저를 아니까 저도 고기 맛에 어떻게 보면 중독되어 있었던 거고 그래서 뭐 소고기 먼저 끊고 그다음에 안 끌리면 돼지고기 끊고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오래 걸쳐서 했습니다. 네. 지금은 뭐 억지로 먹어도 소화가 안 될 정도로 뭐 군대에 있을 때 잠깐 제가 어쩔 수 없이 먹었었거든요. 몸이 막 다 탈이 나고 뭐 몸이 아예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이게 담배 끊는 것처럼 쉽지 않았긴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는 완전히 채식만 해야 몸이 오히려 좋다. 네네네. 지금은 뭐 탈이 나니까. 네. 그래서 뭐 지금 아예 뭐 몸이 새로 태어난 사람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이게 동물에게도 아픔이 있고 뭐 권리가 있고 이런 것도 있지만 네.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도 맞습니다. 네. 사실 채식이 좋은 거죠. 그렇죠. 채식 위주의 식단. 지금 현대인의 식습관에서 너무 동물성 식품 그리고 동물성 식품들이 대부분의 경우 뭐 항생제가 많이 들어간다고도 하고 그 밀집 사육된 환경의 그렇죠. 잘못 그런 것도 있고. 네, 공장지 축산 환경에서 건강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사실 음식이거든요. 예. 요새는 원헬스다라고 해가지고 생태와 동물과 인간의 건강이 하나로 연결돼 있고. 그래요. 코로나가 사실 그거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대표적인 맞아요. 사례이니까 그런 면에서도 채식이 저는 최근에는 되게 좀 조명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저한테는 그 시발점은 어떤 윤리적인 철학적인 네. 이유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삶을 송두리째 어떻게 보면은 뒤집어 놓은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 그냥 그런 동물 해방 운동이 필요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주장하고 다니는 것 외에 국내 이런 관련 단체 활동도 같이 하고 그래요? 네, 그래서 저의 오랜 친구이자 뭐 동지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2017년 말에 제가 그때는 군 복무 중이었습니다만 동물 해방 물결이라고 국내 최초로 동물권, 그러니까 동물의 복지나 보호, 사랑이 아니라 동물 애호가 아니라 동물의 권리, 동물의 해방. 그 제가 동물 해방이라는 책에서 읽었던 그런 논조로 주장하는 단체가 설립이 됐고요. 네. 거기에 제가 자문위원으로 참여를 하면서 뭐 그런 뭐 강령이나 이런 것들을 작업을 했었고 네. 그것은 비영리 단체였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어떤 동물권이나 뭐 종차별, 뭐 비거니즘 이런 표현들이 되게 좀 생소했었고 아직도 사실 그렇죠. 근데 생소했었고 좀 전무한 상태였어요. 담론이 아직 뭐 수입이 되지 않았던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역사 전공을 살려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하면은 물론 뭐 제가 거리에도 나가고 네. 캠페인도 했었지만 그보다는
제가 책으로 바뀐 사람이니까 담론을 만들고 책을 만들고 예.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알겠어요. 이런 역할을 해야겠다고 세서책하게 출판사고 그래서 시작합니다. 출판사를 만든 거로군요. 네네네네. 출판사 이름이 두루미. 네, 두루미입니다. 그건 왜 또 두루미예요? 철원에 가면은 두루미가 있어요. 예. 우리가 뭐 예전부터 십장생이라고 그러고 양반들이 막 두루미 좋아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두루미를 본 적이 없다가 철원에 가서 두루미를 봤는데 DMZ 안에 민통선 안에 두루미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름에는 러시아에 갔다가 겨울에만 한반도를 찾아오는 귀한 손님들인데 그렇죠. 원래는 한반도 전역에 있었어요. 두루미가 한 50년 전까지만 해도 이 우리 산업화가 되기 전에는 정말 도처에서 만날 수 있는 새들이었는데 지금은 정말 아이러니컬하게도 전쟁의 산물인 어떤 의도치 않은 생태 보전 구역이 됐잖아요. 예. 거기에서만 두루미가 살 수 있더라고요. 근데 언제까지 두루미가 한반도에 올지는 모르는 일이고 거기서 제가 민통선에서 철조망 사이에서 두루미들을 탐조하면서 느낀 게 우리가 내가 꿈꾸는 어떤 인간과 동물의 관계, 건강하고 생태적이고 평화적인 관계는 사실 여기구나. 그렇죠. 여기밖에 두루미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까웠고 비무장지대가 생태 보호의 천혜의 환경을 갖추게 된 그렇죠. 아이러니죠. 네, 그 사람이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 예. 이런 우리 뭐 근대 문명의 어떤 방향성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 그게 코로나 때 저는 더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고 네. 앞으로 제가 꿈꾸는 세상, 뭐 비건 세상이라고 저는 주로 말을 하는데 그런 세상에는 저도 두루미도 같이 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었습니다. 네. 여기서는 그러면 동물 해방과 관련된 이론적 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까? 네, 주로 외설을 번역을 많이 제가 하고 있고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뭐 피터 싱어의 책도 곧 나올 것이고 그 외에 다양한 책들을 제가 번역해서 내고 있습니다. 네. 사찰 음식점 한때 운영했다는 것도 네. 여기 연장선상입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 한국에서 아무래도 채식 식당이 많지 않았고 예. 저희가 아무리 막 채식을 합시다 얘기를 해도 해외에서는 되게 저도 쉬웠는데 한국에서는 뭐 대안이 별로 없더라고요. 네. 그러면 뭐 고기 안 먹으면 뭘 먹어? 라고 했을 때 막상 이제 먹으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런 것들 한번 대안으로 제시해보자. 우리가 직접 한번 만들어보자. 그럼 채식을 해도 맛있게 먹을 수 있고 건강하게 먹을 수 있고 즐겁게 먹을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왜냐면 지금도 그렇긴 한데 채식하면 뭔가 재미없고 맛도 없고 뭔가 그 한국의 회식 문화도 못 즐길 것 같고 막 이런 좀 사회적인 어려움이 많잖아요. 예. 문화적인 어떤 난관이 많은데 그런 것들 해결할 때 뭔가 막 부정적인 얘기, 동물의 고통 뭐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긍정적인 얘기, 그리고 대안 이런 것도 제시를 해야지 이게 좀 운동이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한번 시도를 했었는데 네. 제가 식당까지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은 없더라고요. 우선 요리 실력이 있는 분들이 좀 있어야 되고. 네, 뭐 동업자가 실력이 아주 출중했는데 제가 너무 문외한이고 제가 너무 뭐 일을 많이 벌려놓기도 했고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의미가 있다고 해서 내가 다 하면 안 되는구나를 뒤늦게 깨달아서 코로나가 창궐 하자마자 이제 폐업했습니다. 네. 자영업자들 분들 힘내십시오. 그다음 인문사회과학 서점 풀무질이라고 하는 서점을 인수했어요. 네네네. 이거는 또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게 이게 어디에 있는 서점이에요? 이거 성균관대학교 앞에 있는 인문사회과학 서점 풀무질이라고 하고요. 꽤 오래된 서점 아닌가요? 네, 85년도부터 이제 대를 이어서 내려오던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학생운동의 성지 같은 공간이었고 제가 5번째 주인인데요. 네. 그 4번째 주인이셨던 은종복 대표님께서 거의 뭐 일평생을 바치셨다가 신문에다가 정신을 계승할 청년을 찾는다. 정신을 계승할 청년을 찾는다. 네, 인문사회학 서점이 갖고 왔었던 그런 세상을 바꾸고 싶은 어떤 마음가짐을 이어갈 책이 어떤 참고서 위주나 80년대 학생운동 한참이던 그 시절에 학교 주변에 몇몇 인문사회과학 전문 서점들이 있었죠. 많았죠. 네. 운동권 책들 많이 거기서 나왔고 네네네. 바로 그 중에 하나로군요. 그 중에 하나였고 뭐 은 대표님께서도 뭐 어떤 책들을 팔았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으로 막 잡혀갔었던 서재퍼런 시절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다양한 생각을 장려할 수 있는 책을 판매하셨던 곳이고 또 많은 이제 또 운동하는 친구들이 뭐 친구들이 할 수 없고 뭐 선배들이 와서 이제
말도 오가고 막 그렇죠. 작당먹이도 하고 예. 그랬던 공간이었는데 예. 그게 대학가 인문사회학 서점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지금 서울에 딱 두 곳 남았어요. 어디요? 성대 앞에 풀무질과 어. 서울대 앞에 그날이 오면 아. 딱 두 군데 남았는데 풀무질이 가장 오래된 곳이기도 하고 명맥을 이제 이어오다가 도저히 이제 그 은 대표님이 더 이상은 힘들다. 네네. 좀 젊은 사람이 와서 좀 새롭게 탈바꿈해서 이어갔으면 좋겠다라고 그 신문에 공부를 하신 거죠. 냈어요? 네, 신문에 기사를 저도 보고 기사가 났어요. 네. 제가 인문사회과학 서적 이제 거의 마지막 문 닫기 생겼다. 이런 네. 기사였겠네요. 그렇죠. 그걸 우연히 봤어요. 정말 우연히 어. 뭐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뭐 그 소셜 미디어를 보다가 그 기사를 발견했는데 왠지 모르게 그때는 제가 출판사를 이제 막 같이 시작했을 때입니다. 네네. 근데 이 책방을 해야겠다는 막연한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무가내로 찾아가서 뭐 이러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막무가내로. 네, 막무가내로 가서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일종의 뭐 면접 아닌 면접을 보시긴 했지만 예. 흔쾌히 이제 넘겨주겠다. 자네가 해봐라. 그렇게 돼서 이제 물려받게 됐습니다. 혼자 갔어요? 같이 하는 뜻을 함께하는 친구들과 갔죠. 예. 두세 명이 같이 가서 예. 이걸 함께 해보겠습니다 했고 그랬더니 그 어른께서 뭐라고 그래요? 기존 주인이 질문을 세 가지 하셨어요. 뭐라고요? 일단은 젊고 힘이 좋아야 된다. 뭐 그래서 통과를 했고요. 왜 힘이 좋아야 한대요? 서점 하는데. 서점이 낭만적일 수 있지만 사실 중노동이다. 근데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책 막 날르고 이래야 되니까. 진짜 이게 뭐 낭만에 저도 가득 차서 갔는데 예. 힘을 잘 써야 된다. 그리고 둘째는 인문학을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저에게 존 로크의 통치론을 읽어봤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고. 본인이 인문학 좋아하고 역사 전공했으니까 그건 또 통과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성실해야 된다. 근데 거기서 제가 탈락을 했습니다. 제가 뭐 가수라 그러고 뭐 막 밴드 활동한다고 하니까. 근데 제가 같이 했던 친구들을 신뢰하셔서 이제 넘겨주시기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거기에 다 출판사부터 동물의방 물결, 풀무질이 다 모여서 서로 의지하면서 저희 하고자 하는 운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기존에 하던 서점 문 닫을 위기에 있긴 하지만 넘기려면 무슨 인수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뭐 돈을 주고 사든지 뭐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건 어떻게 했어요? 일단 책방에 빚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빚을 뭐 저희한테 온전히 다 넘기시긴 힘든 상황이어서 사실 전 대표님이 많이 희생을 하셔서 그중 상당 부분을 갚아주셨고 더 중요하게는 저희가 언론에 대대적으로 알려서 풀무질 애정하는 사실 풀무질에 대한 추억을 갖고 있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몰랐던 건데. 특히 성대 출신들 네. 80년대 90년대 초반 학번들은 많이 알겠죠. 다들 하나 정도의 추억은 간직하고 계신 어떤 공간이어서 예. 모금이 있었어요. 그래서 돈이 모여서 그걸 가지고서 일정 부분을 저희가 탕감을 했고요. 빚 탕감에 탕감을 하고 동참했고. 네, 이건 어떤 뭐 권리금이나 이런 거를 받으시진 전혀 아니셨고 그래서 약간의 남은 빚을 저희가 안고서 영업을 해 나가는 그리고 거래 출판사 분들도 다 되게 특별하게 좀 풀무질이 지속됐으면 좋겠다 이런 좋은 동네 책방이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다들 양해를 많이 해주셔서 저희가 근근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 기존 대표께서는 돈 한 푼 못 챙기고 그냥 넘긴 거네요. 어찌 보면. 네. 응? 정말 자기가 진 빚 자기가 상당 부분 갚고 그런 거네요. 근데 빚이 딱 어느 정도 있었는데 상당 부분 있었는데 당시께서 계산해 보니 책방을 운영하는 23년 동안 자기가 했던 시민단체들 뭐 정당들 후원금을 다 합치니까 그 정도 빚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먹고는 사셨고 서점으로 딴 데 후원한 정도는 빚으로 남더라. 그렇죠. 빚을 가지고서 후원을 하니까 이제 거래처 출판사분들은 또 당황스러워하시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또 이해해주시고 뭐 이런 정말 참 가슴이 아프면서도 또 참 감동적인 그런 인수였습니다. 그 과거에는 이제 주로 인문사회과학 서적 또 좀 좌파 이론 서적 공급책들이었지만 세월이 흐르는 사이에 많이 변했을 거 아니에요. 그 서점의 성격도. 네네. 지금은 어떤 형식의 서점인가요? 저희가 물려받고 나서는 사실 저희 세대가 좀 공감하는 저는 책이 어떤 사회상을 바꾸는 동력으로서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요즘 젊은 청년들도 대학생들도
분명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고 싶다라는 열망은 있습니다만 예전에 80년대 운동권들이 조직했던 방식 어떤 그런 문화랑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담론도 더 다변화된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페미니즘, 네. 뭐 비거니즘, 네. 뭐 기후 위기 이런 담론들이 확실히 좀 관심이 많기 때문에 기존에 뭐 민주화, 평화 통일, 뭐 노동, 뭐 청소년 인권 이런 담론들도 저희가 계속 관심 있게 가져가지만 포함해서 새로운 진보 이슈 들을 좀 아우를 수 있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동물해방 운동에 최우선을 두고 있다 보니 그쪽을 많이 하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어떤 목소리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 좀 계승 발전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좀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좀 잘 돼요? 서점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데 나아지고 있어요? 뭐 여전히 뭐 나아지려고 하다 코로나가 터지고 뭐 책방에서 모임도 못하고 뭐 이렇게 돼서 힘들긴 합니다만 저희가 이제 같이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힘을 좀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밴드 운영해야죠. 그다음에 출판사 그것도 뭐 혼자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서점도 뭐 혼자 운영은 못 하잖아요. 그럼 아까 이제 뜻을 같이 하는 친구들도 몇 있다고 그랬고 어쨌든 식솔들이 생긴 거네요. 많죠. 네. 네? 어떻게 감당을 해내네요. 그래도. 그게 좀 감당이 쉽지 않아서 오늘도 여기 오기 전에 이제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계속 대책을 강구하는데 다들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 있어서 뭐 좀 어렵더라도 좀 견뎌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쉽진 않습니다. 불안합니다. 어제도 불안이냐 불행이냐 네네. 로스쿨 나와 변호사하고 이러다가 살면 미래는 보이는데 불행할 것 같더라. 아티스트의 길로 가면 불안해질 것 같더라. 그러나 불안이 낫더라. 지금도 여전히 불안하다. 많이 불안합니다. 그러나 행복하다. 그거는 같이 일하는 친구들 그리고 뭐 밴드 멤버들부터 시작해서 함께 운동하는 사람들 같이 뭐 책을 만드는 사람들 보면은 이제 힘이 나고 행복하고 그리고 제가 어쨌든 결정한 일이잖아요. 누굴 탓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책임감은 느끼지만 또 그만큼 성취감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민족사관고 동기들 또 미국 다트머스 대학 뭐 친구들 그들이 지금 이제 30 넘어가면서 각자 여기저기서 쭉쭉 뻗어나가는 모습도 보일 거 아니에요. 비교되지 않아요? 본인 스스로? 최근에 동기들이 집에 한번 놀러 왔는데 저도 깜짝 놀랐던 게 동기 한 150명 고등학교 동기 150명 중에서 11명인가가 특정한 한 대형 로펌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누구나 말하면 다 아는. 그래서 깜짝 놀랐던 이제 기억이 나는데 한편에 이런 생각도 들어요. 10년 뒤에 제가 그 친구들 만나서 쫄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뭐 밥을 좀 얻어 먹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어떤 실존적인 어떤 또 고민이 들면서도 또 내가 열심히 하고 있으면은 친구들이 뭐 도와주겠지. 열심히 좀 동참해주겠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뭐 만감이 교차합니다. 근데 뭐 지금 당장 근데 그래도 행복하고 친구들도 좀 너 재밌게 산다 이래주니까 힘차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나 일주일 일과가 그러면 좀 이렇게 좀 복잡하겠어요. 밴드 연습하고 음악 만들고 하는데 다 할애하는 거, 책 번역하고 뭐 출판 관리하는 거, 뭐 서점 운영하는 뭐 이런 거 복잡하겠어요. 그렇죠. 개인 집필도 해야 되고 뭐 신문 칼럼도 써야 되고 막 그러니까요. 복잡하기 때문에 이제 휘뚜루마뚜루 산다고 책 제목에도 써놨던 게 그때 제가 해야 할 것들을 마구막 헤쳐 나가다 보면은 길이 생기고 또 저도 살아있음을 느끼고 그래서 지금은 정신이 없고 좀 바쁘더라도 해나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음악으로도 우리 사람들에게 좋은 위안과 희망과 이런 걸 주시고 또 뭐 출판 운동 또 동물 운동 이런 데서도 좋은 또 성과들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내드리면서 최근 곡 하나 들어볼까요? 뭐 들어볼까요? 양반들의 태평천하라는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런 태평천하가 빨리 오길 바라고요. 밴드 양반들의 리더 전범선 씨입니다.